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 부자연구소 11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이제 접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는 동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유가 급등, 인플레 우려, 주가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4%, S&P 500 지수는 0.69%, 다우존스 지수는 0.72%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헝다 사태와 더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물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퍼즐을 맞춰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탈중국 러시 2주 만에 21곳 철수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달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 방침을 밝힌 뒤 최소 21개의 관련 기업이 중국 시장을 떠났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국이 암호화폐를 9월 24일 단속한다고 하자 비트코인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월 28일 42,000달러를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 현재는 58,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 기사의 중요 내용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인민은행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왜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외 암호화폐 불법이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왜 얘기했을까라는 것이죠. 헝다 다음은 이 기업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업계 파산 도미노 우려다.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70%를 넘으면 안 되고, 시가총액 대비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어야 하며,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은 1배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헝다가 위기에 빠진 것은 위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헝다를 시범 케이스 삼아 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헝다 이외에도 도미노로 터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광저우 프리가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520억 위안, 약 9조 9천억 원이지만 현재 보유 중인 현금은 290억 위안, 약 5조 3,50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채무 상환을 연기를 지금 부탁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배당이 광저우 RNF 같은데 배당이 16.3%다,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회사 모던랜드도 2,970억 부채 상환 연기 요청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헝다그룹 이외에 모던랜드라는 중국 부동산 기업이 오는 25일 만기인 2억 5천만 달러, 2,970억 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을 연기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광저우 프리 외에도 모던랜드도 부채 상환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중국 정부는 부동산 구조조정을 2020년 8월 예고를 했고요. 이제 올해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고, 그 문제가 최근 헝다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헝다의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면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도미노로 터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빼돌리는 통로, 즉 암호화폐라는 퇴로를 막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구조조정은 앞으로가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동산 구조조정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투자할 기업은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주인 알리바바, 텐센트 등도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부자들은 언제 자신의 자산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에서 찾을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불법화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막힌 셈이 됐습니다. 중국 규제 태풍 마카오 상륙 카지노 업체 시총 22조 날아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카오 특구 정부는 지난 14일 카지노 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15일서부터 45일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 다음서부터 빠졌죠. 여기서 보시면 중국의 카지노 업체 주식 보유 지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 사업 면허 발급 조건 등도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면허를 이제 6곳이 내년 6월에 종료하는데 면허를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자 마카오에 투자 중인 미국의 센즈그룹은 이날 하루에만 시총이 33% 폭락했습니다. 중국 고위층들은 마카오의 도박장에서 돈 세탁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고위층에게 뇌물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에 가서 VIP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여기서 도박으로 돈을 잃어주는 수법을 써서 돈을 준 것입니다. 그냥 뇌물을 주면 이것은 나중에 사정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마치 도박을 해서 잃은 것처럼 잃어준 것이죠. 물론 마카오를 통한 해외 송금을 이유로 9월 16일부터 규제를 한 것이 핵심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재차 언급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살펴본다면 9월 29일 그러니까 24일 날 그렇게 비트코인을 중국 정부에서 안 좋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그 SEC 위원장이 ETF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ETF는 그러니까 증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면 미국이 손해를 감당해 주거나 아니면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떡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월이 암호화폐 금지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 폭등했다. 이거는 이제 10월 2일 날 뜬금없이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비트코인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 월가의 큰손 조지 소로스가 비트코인은 인플레 해지 수단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상이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은 투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미국 당국과 그리고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죠. 중국판 리먼 사태 공포 세계 증시 흔들이라는 기사 중에 조지 소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6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중국 투자를 확대한 것이 비극적인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이제 누구와 반대 입장이냐면 중국 부동산 투자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 미국은 중국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중국 공산당에 몰수되거나 파산하거나 아니면 헤어컷 당할 처지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돈을 비트코인이라도 바꿔서 달러로 탈출해라.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이유를 쓰든지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 부호들의 퇴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아울러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와 매수세도 부각됐다. 글로벌 에너지 부족의 우려로 유가는 80달러대 공공행진을 이어갔다.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94를 넘어가면서 높습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원래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달러의 가치도 같이 뛰고 있는 중입니다. 유가가 뛰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다시 생산 재개되면서 공급이 쏟아지면서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오히려 유가가 반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르는 유가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미국도 산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산유국일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셰일가스 때문이죠. 즉 높은 유가가 미국에게 반드시 나쁜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깊은 뜻은 호주발 시작된 중국의 에너지난을 더 부추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더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겨울이 옵니다. 앞으로 중국은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 석탄,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은 신호등도 꺼지고 철광회사 등 뭐 이런 제조업 기업들도 조업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합니다. 시진핑은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고 내년에 시진핑의 영구 집권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의 부동산 구조조정과 에너지 위기 이것들과 이제 맞물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6.4달러당 6.4 위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당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 원자재, 석유 등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쉽사리 낮출 수도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이제 뛴다면 경기가 안 좋은 현상, 이것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즉 미국은 내년에 시진핑 영국 집권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물가 상승, 달러 가치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반발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을 이제 이루어내면서 중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기사인데요. 집주인들 싸게 팔 생각 없다. 42억 아리팍 한 달새 집값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에서 84평방미터가 45억 원에 손바뀜했다. 그러니까 32평이 45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은 안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정부가 대출 제한, 그 세금 중과 등의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매물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한두 건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연끌을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고민을 하는 무주택 서민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본주의 빚 시스템은 한 번 개미 털기를 하고 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버블이 심해진다면 결론입니다. 지금의 중국 부동산 위기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있으며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긴축을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긴축은 중국의 부동산을 노린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부동산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정부서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 헝다 사태와 함께 더불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